한동훈 씨 얘기 또 해봐야겠죠. 한동훈 씨가 참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쓴 글귀인데 이 무소속으로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좀 넋이 나간 모양이에요. 지금 정신줄을 붙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우리 당원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한동훈 씨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조선일보 코칭 또 받았나 보죠? 이데일리는 또 왜 한동훈이 보수라고 또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씨는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공천을 받을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 국민의힘과 보수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둘째 치고요.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소속인 한동훈 씨가. 공천은 정당이 하는 건데 무소속이 왜 그렇게 공천에 관심이 많은지도 일단 궁금하지만 한동훈 씨 지난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대기 그쪽이 22대 총선 때 이 막장 공천하신 장본인이잖아요. 지금 누가 공천 시스템을 지금 훈수를 둡니까? 감히. 그때 진짜 개차반 공천, 채점표도 없는 비례대표 공천, 국민 추천제라고 말만 조금 바꾼 국민 참칭 공천. 그때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지원하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 제보자 이메일은 읽지 않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읽어보지도 않고 우재준, 김상욱 같은 사람들 국민 추천제로 줄줄이 꽂아놓고 지금까지도 한지야 이런 사람들 개파로 부리고 다니는 게 한동훈 씨 아닌가요? 아니 지금 한동훈 씨가 했던 공천에 지금 씨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한동훈 씨가 22대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본인이 전략공천 사천하면서 만든 개파 지금도 패거리처럼 몰고 다니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안 가는 공부 모임에 오직 한동훈 씨 개파들만 자리에 있는 이 패거리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어디 그 입에 감히 국민공천을 입에 담습니까? 가당치도 않게. 한동훈 씨 공천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할 말이 많죠. 한동훈 씨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저희가 또 짚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동훈 씨 그 입이 엇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백서라고 하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때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거 한번 이미지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총선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보자면요. 이건 드러난 사실이에요. 제가 그냥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씨가 비례대표 공천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사무처 직원, 공관위의 일부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도 비례대표를 왜 이렇게 공천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손수조 대변인 직접 본인 경험담을 얘기를 했죠. 비례대표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손수조 대변인을 향해서 내가 손수조 씨 너무 좋아하는데 번호가 없어. 순번이 다 찼네.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답 다 정해놓고 비례대표 전략공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는 국민공천 안 하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내리꽂다가 왜 본인이 무소속으로 전락을 하니까 이제 와서 국민공천이니 뭐니 가당치도 않게 남의 집 공천에 간섭을 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추천제가 더 심각하죠. 국민추천제로 들어온 사람들, 우재준 최고위원 이따 또 다루겠지만 오늘도 한동훈 씨를 왜 필리버스터 5번 6번에 안 넣어줬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소속 의원의 필리버스터 순번까지 걱정을 해주는 참 애틋한 모습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국민공천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봤을까요? 본인 비대위원장일 때 공천권 내려놓고 사천 안 했으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권력 있을 땐 마음대로 사람들 꽂아놓고, 그때 참 비례대표들도 지금 가관이죠. 한지아 의원 우리 통보식 당론이라면서 당론도 하나도 안 따르고 특검이고 탄핵이고 전부 다 찬성하고 개헌도 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한지아 의원, 총선 때 한동훈 씨 뒤만 쫓아다녔죠. 이거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또 보고 가실게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한지아 의원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씨가 그때부터 국민공천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그죠?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한동훈 씨가 총선 선거 캠페인을 하라고 했더니 저러고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뒤에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 쫄쫄 수행비서처럼 달고 다니면서 저렇게 한동훈 씨가 먹던 음식 마저 먹는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씨 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선거 경선할 때 전당대회 할 때도 한지아 씨는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 씨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죠. 잘생겼다고 난리다.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 강성 팬덤 얘기를 하시고 싶으면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이런 게 바로 무지성 강성 팬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은요, 장독 대표 잘생겼다고 난리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은 강성이라고 매도를 하고 정작 잘생겼다고 난리 이렇게 무지성 사이비 팬덤처럼 쫓아다니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는 친한파, 쇄신파, 소장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작태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재래식 언론들의 이 보도 양태를 보면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 정치 결사체는 강성 팬덤으로 몰고 정말 얼굴 보고 따라다닌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이런 악성 팬클럽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게 재래식 미디어들 수준이고요. 지금 징계 대상으로 올라있는 진종호 의원 말할 것도 없죠. 공적 자원으로 본인 이름으로 진종호 이름 석자 걸고 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단 한 표도 받아본 적 없는 정당성 없는 위치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제가 비례대표 시스템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당에 녹을 먹고 들어와서 당이 준 공적 자원을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쓰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진종호 의원 한동훈 씨가 꽂아줬다라고 해서 한동훈 씨 행사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뭐 한동훈 씨도 버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한동훈 씨 비호하는 논평만 내고 보좌진 파견에서까지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을 돕는 게 지금 진종호 의원 같은 이 사천의 결과 아닙니까? 지금 누가 국민공천을 입에 담습니까? 감히. 김상욱, 네, 우리 당에서 사사건건 당론 어기고 해당 행위하다가 기어이 민주당으로 고스란히 의석 헌납한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됐죠. 우리가 왜 한동훈 씨의 작품으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시장 된 김상욱 의원, 뭐 이재명을 벤치마킹하는 건지, 이제 울산판 인터넷 BJ로 전락을 해서 인터넷에 이제 뭐 구독자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뭐 국짐 의원들이 어쩌고 하는 댓글 읽다가 지금 울산시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울산에 무슨 국짐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당초에 이 시장의 품격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도 함량 미달인 이런 사람이 대체 국민공천을 했다면 언감생심 울산시장 고사하고 국민의힘에서 배지는 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 배지 달게 만들어준 게 한동훈 씨의 그런 경악스러운 사천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철규 인재영입 당시 위원장도 한동훈 씨에 대해서 맹폭을 했죠. 이런 식으로 협의되지 않은 비례대표 공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공천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간 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당최 얼마나 뻔뻔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저런 과거까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선일보 코칭 받는 게 중요해서 오늘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가 역풍 맞는 걸까요?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쾌하다고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 어제 그것도 보시죠. 우리 특검법 가결됐죠. 220여 표 압도적 찬성으로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관이 특검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인지 다 대충 눈치 채실 수 있겠죠. 저희가 명단 또 준비해봤는데 딱 한동훈 씨가 그 비례대표 국민공천제로 추천한 분들이 딱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당론도 무시하고 당심도 무시하고 당대표도 무시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도 무시하고 오직 한동훈 씨만 따라다니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는 헌신짝 취급하는 이런 자들,
잔뜩 공천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 교집합 한번 찾아보시면요. 특검법 표결은 참석을 안 했는데 한동훈 씨 그 보안사건 폐지 토론회는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동훈 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천이 아닌 뭡니까? 이게 공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개파 충성이 아닌 뭡니까? 이게 바로 당대표의 권한을 기반으로 한 줄 세우기 아닌 뭡니까?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아직 행사되지도 않은 장동혁 당대표의 공천권 타령하기 전에 장독 대표께서 한동훈처럼 할 거였다면 평택의 유이동 의원을 공천을 했을까요? 유승민 개파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분이었지만 공천했습니다. 다른 지역구 공천을 보더라도요. 장독 대표가 뭘 개파를 챙겼고 뭐 어떤 줄 세우기를 했습니까? 줄 세우기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거는 재래식 미디어들 가장 좋아하는 한동훈 씨인데 지금 그분들 당심도 민심도 관심이 없어요. 당심도 민심도 무시하고요. 그저 공천권 기득권만 쫓는 건 재래식 미디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동훈 개파들입니다. 이러니까 재래식 미디어들이 외면받고 있다. 똑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참 저는 한동훈 씨가 아무리 유체이탈 지금 보안사건 폐지 한동훈 씨가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징징대는 것도 어이가 없죠. 그때 정치기소, 정치검찰의 최고봉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야 한동훈. 양승태 대법원장 30개 넘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전부 다 무죄 판결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하면서도 무슨 뭐 묵시적 청탁이 어쩌고 경제공동체가 어쩌고 법전에도 없는 내용들 죄다 끄집어내서 그 유죄 판결 받겠다고 정치 기소했던 거 한동훈 작품 아닙니까? 그 정치 기소에 대한 그런 과거 트라우마들 때문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안사건 폐지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씨 때문에 지금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한동훈 씨 때문에 보안사건 폐지 얘기 지금 나오는 건데 본인이 지금 가당치도 않게 무슨 보안사건 폐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징징거리고 본인이 지금 뭔데 국민공천 타령을 합니까? 그냥 정당 정치고 정책이고 한동훈 씨가 하는 말 말고 한동훈 씨가 하는 행동 정반대로만 하면 딱 국가가 안정적일 것 같다. 한동훈 씨가 여의도에서 사라지는 게 보수 재건이자 국가 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씨가 심어놓고 간 이 개파의 씨앗들이 얼마나 지금 또 당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속속들이 뒤져봐야겠죠. 우재준 최고위원 얘기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한동훈 최고위원 같아요. 그죠? 청년 최고위원이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없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분들 현역 배지 달고 편하게 할당제로 최고위원 하라고 한번 해먹으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배려를 해주는 건데 입만 열면은 뭐 당권이 어쩌고 공천이 어쩌고 한동훈이 어쩌고 징계가 어쩌고 윤리위원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서 한동훈 최고위원 하시는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오늘도 방송 나가서 한동훈 씨 필리버스터 왜 5번 6번 안 줬냐라고 또 토로를 하셨네요. 우리가 무소속 의원 필리버스터까지 왜 챙겨줘야 됩니까? 한동훈 씨는요 지금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잘난 척 목소리 높일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검찰총장 대행도 지금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판에 현직 검찰총장 대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정치 수사 정치 검사질 했던 한동훈 씨 같은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민주당이면요 한동훈 씨가 필리버스터 하러 나오잖아요. 야, 한동훈 당신 때문에 지금 폐지하겠다는 건데 뭔 소리 하냐. 한동훈 씨가 24시간 내내 떠들어도 한마디로 반박돼요. 당신 같은 정치검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우리가 토론을 할 때요 에토스, 그 사람의 말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악성부채로 둘둘 쌓여서 인생 자체가 엇보인 한동훈 씨, 검찰하면서 진 업보, 정치하면서 진 업보, 반의 반도 못 갚은 한동훈 씨, 그냥 부채만 늘리고 있는 한동훈 씨가 연설해봤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듣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요 야 보안사건 폐지까지는 아니지 않아 하다가 한동훈이 연설하는 거 보잖아요.
아유 그래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보안사건 폐지하자고 했지. 그럴 겁니다. 본인 나오는 게 도움도 안 되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조용히 제발. 근데 그거를 한동훈 씨가 조용히 있게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최고위원이 나와서 왜 5번 6번 배정 안 해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리고요 제가 어제 짚어드렸지만 한동훈 씨 필리버스터 하고 싶었으면요 120석은 좀 하지 그랬어요. 그때 사사건건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이종섭 황상무가 어쩌고 장해찬 도태우가 어쩌고 남탓 내부 총질 내부 치부만 들추는 자해만 하면서 선거 캠페인 막장으로 안 이끌었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요 100석대 초반밖에 못한 선거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지난 황교안 대표 선거와 지지난 황교안 대표 선거와 지난 한동훈 때 선거 2번 빼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120석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여당은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높은 승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여당이 100석 초반대까지 쪼그라든 역사가 없다. 그 역사를 한동훈 씨가 쓰신 거예요. 필리버스터가요. 여러분 120석만 있어도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에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규정 자체가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120석 야당이면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180석 상대 정당의 폭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씨가 11번이 아니라 110번에 배정됐어도 한동훈 씨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총선 좀 잘하지 그러셨습니까? 보안사건 폐지도 공천권 지금 이 논란도 그리고 지금 이 필리버스터 규정 자체도 한동훈 씨가 안 낀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한동훈의 업보입니다. 본인 업보인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떠들면서 한동훈 씨가 마치 국민의힘이 탄압해서 발언 기회도 못 얻은 피해자인 것처럼 이따위 기사를 봐야 할까요? 우재준 최고위원님,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답게 일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경태 의원 징계 관련해서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좀 황당하죠. 지금 윤리위에 약 60여 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징계 요청에 적게는 1만여 명대, 많게는 2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의 서명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윤리위에 2만여 명 넘는 서명 받아서 윤리위 제소됐다라고 하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책임당원들,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책임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징계 요청했다라고 하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마치 당권파들이 나서서 힘자랑하면서 윤리위에 억지로 제소라도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징계 정치라고 몰아갔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친한파로 추정되는 정말 일부 당원들이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단독 보도가 나와요. 헤드라인도 참 기괴하죠. 조경태 징계 후폭풍. 책임당원 3,000명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 제소를 했다. 기사가 총체적으로 참 이상합니다. 일단은 조경태 의원 징계 후폭풍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권영세 의원은 지금 맨날 재래식 방송 나가서 장덕 대표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두 분 지금 논조가 같거든요. 이게 저희 지도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역풍? 후폭풍? 이런 헤드라인을 다시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랑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안건 자체도 이게 지금 지도부랑도 관련이 없어요. 과거 권영세 의원이 한덕수 총리로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그 사례를 지금 가져와서 제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조경태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시 한덕수 총리로의 후보 교체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바로잡아졌어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박덕흠 의원을 내란 동조를 했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동을 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사례가 같죠? 동일 사례로 비교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이게 뭐 후폭풍이라고 하기에는 지도부랑 관련도 없고 그리고 책임당원 3,000명 뭐 많은 숫자죠.
아니 2만 명, 3만 명 서명할 때는 단독 기사 안 쓰더니 3천 명은 특종거리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계파로 분류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정당 정치를 오염시키고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식 미디어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이 제왕적 당대표의 공천권으로, 심지어 비례대표로 내리꽂힌 한지아 의원 같은 분들과 다르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후보예요. 그런데 그때 정작 후보 교체했던 건 한동훈 씨 아닙니까?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당원들에게 동의도 안 받고 날치기식으로 공천 취소하고 정현욱 후보, 다른 지역에서 경선 떨어진 사람을 데려와서 후보로 앞세웠던 게 한동훈 씨 아니었어요? 권영세 의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한동훈 씨도 징계 대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선 후보 교체 시도한 거는 징계 대상이고, 총선 후보, 당원들이 뽑은 후보 교체하는 거는 징계 대상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상식이 안 맞냐고요? 당원들이 그때 선출한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표결을 통해서 공천 취소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 전횡으로 지금 막장 공천 만들어서 지금 당 자체를 이 계파 정치의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 한동훈 씨다. 이걸 우리가 바로잡으려면요, 저는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됐건 간에 당대표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께서 하셔야죠. 한동훈 씨 공천은 국민 공천도 아니었지만 당심도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뽑은 후보들을 한동훈 씨가 그 재래식 미디어들 말 맞다나 막강한 공천권을 활용해서 배제를 시켰어요. 당원들도 배제되고 민심도 배제되고 오로지 채점표도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만 위력을 발휘했던 게 지난 총선 공천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공천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조차도 없었습니다. 역대 비례대표 공천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못한 공천 사례는 지난 공천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당무계 프레임으로 민주당의 우리 대통령과 비서실장까지 고발당하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당의 여러 사무들, 특히 공천 등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마음대로 공천했잖아요. 한동훈만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도 아닌 주제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마음대로 공천권 행사한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전례가 없는 이런 막장 개파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씨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방법은 국민 공천도 아니고 당대표만 중심이 되는 전략 공천도 아니고 당원 공천입니다. 저는요, 제가 차기에 전당대회가 됐건 뭐가 됐건 출마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당원 여러분들께, 우리 비례대표 한 20번까지가 통상 국회 진입 당선권이거든요. 최소 10번까지는 당원 명부제로 해야 된다. 당원 선호제, 당원분들께서 여러 입후보 후보들을 직접 투표하셔서 당원들이 투표한 순번으로 최소 당선권의 절반 정도는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경선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고요.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심 외에 민심을 통해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한 건요, 우리가 지금 100만 당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당원들이 많지만 정말 10만 당원이 안 되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250개 지역구를 공천을 할 때 지역구로 나누면 당원의 숫자가 2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200명 정도로 경선을 하게 되면 조직 경선, 정말 친인척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경선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일부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처럼 100만 당원 시대를 연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하고요, 일반 지역구를 몇백 개로 쪼개더라도 당연마다 몇천 명의 당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권선거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정당 정치의 규격, 틀, 이념과 가치를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은 정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의 잘못된 공천 우리가 다음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